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공개된 후 형평성 논란부터 청약 광풍까지 후폭풍이 거셉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 어떤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의 한 동네입니다. 세 개 지구 중 제2지구는 이미 철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를 4,7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분양가를 확정한 2지구와 달리 이곳 3지구는 현재 입주 절차를 밟고 있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한 동네에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0만 원가량 차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일반 분양가 맞는데 당연히 안 좋죠. 좋은 물좀 안타까워하죠. 다 해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 처분인가도 다 받고 사업이 진척이 될 건데.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정비구역 가운데 제1지구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슨 엉터리죠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는 아니 같은 그 지구 단위 구역인데 전력 정비 구역을 해서 1, 2, 3, 4가 같이 가는 거라 돼. 사람 묶여 있는 거 지구 단위 구역만 나눠져 있고.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니 지금 조합원보다 일반 분양에서 싸지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성수동 1지구는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고 성수동 2가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동과 흑석동, 과천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거나 집값 상승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1곳으로 예상됐었는데 실제 발표는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자, 유 기자. 이를 두고 정부가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역 선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인데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걸 우려한 겁니다. 정부의 고심도 이해가 가지만 경기와 집값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어정쩡한 태도가 집값 상승을 불렀다며 결국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도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인데 사실 그러한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주택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다 한다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항상 정책을 추진해온 것은 매번 반복되어 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경제부총리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국토부랑 엇박자를 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집값이 급등한 과천 같은 지역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죠? 왜 빠진 겁니까? 네, 경기도 과천은 최근 아파트값이 전국 상승률의 10배를 웃도는가 하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의 분양이 이뤄지기도 해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정부는 과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초기 단계이고 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지만 흑석동과 경기 광명이 제외된 것을 놓고도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흑석동은 일반 분양을 앞두고 후분양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지난달 말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구도 있어서 당초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네. 또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9월까지 집값 시세가 17% 넘게 뛰면서 서울보다도 4%포인트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당장 상한제 지정이 가능했지만 역시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물량이 많고 또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데도 상한제 칼날을 피해간 지역들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곳은 집값이 들썩이는 쪽을 누리면
다른 쪽 집값이 뛰는 일면 풍선 효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김 기자. 네. 정부가 이걸 의식해서인지 추가 지정을 운운하면서 엄포를 좀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들썩이면 추가 지정 카드를 빼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광풍이 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은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 청약에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면서요? 네, 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처음 열린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의 일반 분양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12대 1이었습니다. 예. 전용 면적 77제곱미터 경쟁률은 무려 461대 1을 기록했고요. 같은 날 서초구의 한 아파트도 청약 평균 경쟁률은 82대 1, 최고 229대 1이었습니다. 예. 두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0억 정도 저렴해서 입주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요. 예.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5년에서 10년 동안 팔 수 없고 2년에서 3년 동안 살아야 하지만 시세 차익 기대감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